네, 정론일침입니다. 대통령 비상계엄 정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어제 헌재는 정말 엉터리 같은 황당한 결론을 심판을 두 건이나 내렸어요. 그중에 성관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헌재가 성관이가 설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행정부의 기관에 불과한 감사원이 헌법기관인 성관이를 감사하는 것은 안 된다. 성관이의 독립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황당한 결론을 심판을 내렸어요. 저는 헌재의 이런 결정을 보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 아니면 성관이를 제대로 조사하거나 들여다볼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헌재의 어제 이 성관이 관련 결정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이 불가피했고 정당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해주는 증거 아니냐, 그렇게 평가합니다. 헌재의 결정 자체는 너무나 황당해서 인정할 수 없지만 헌재의 결정을 보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구나 라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와는 별도로 정치 원리적으로 이 헌재의 이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유민주주의는 상권 분립의 권력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전제 위에 자유민주주의가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불안한 사람들한테, 불완전한 사람들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기구가 상호 견제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잘못이 발생돼도 사전에 이것을 체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상권 분립 원리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상호 견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87 체제,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서라도 완전히 뜯어고치자고 한 이 87 체제는 들여다보시면 입법부는 대통령과 행정부를 거의 무한정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대통령 탄핵도 함부로 할 수 있고, 국무위원 탄핵은 과반이면 할 수 있고, 예산도 지긋들이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고, 거의 무제한의 이 견제 권한을 입법부에 줬어요. 그러면 상권분립 원리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국회가 행정부를 이렇게 견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줬으면 그러면 행정부도 입법부의 입법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치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말고는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국회 해산권을 줍니다. 이쪽에 칼을 줬으면 이쪽에도 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 해산권을 없애버렸어요. 유일하게 대통령이 이 국회의 입법 독재에 저항할 수 있는 방어수단인 거부권만 달랑 준 거예요. 그래 놓고서 거부권 행사한다고 계속해서 대통령을 몰아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상권분립 원리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의 87년 헌법체제는 또 권력 운영 구조는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일단 규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 상권이라고 하는 게 입법, 행정, 사법 아닙니까? 이 세 개가 말하자면 이 헌법적 권위를 갖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인정해 준 게 있어요. 그게 헌재와 성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삼부요인 그러잖아요. 대통령과 삼부요인 그러면 대통령은 국가 원수니까 그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대통령과 삼부요인 할 때 이 삼부가 어디냐면 입법부의 국회의장, 사법부의 대법원장, 행정부의 국무총리, 이게 삼부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또 다른 두 개의 헌법기관, 헌재와 성관이 이거를 헌법기관으로 인정을 해놓으니까 이 헌법기관의 장인 헌법재판 소장, 성관위의 장인 성관위원장도 뭔가 요인으로 대접을 해야 된다 싶어서 만들어낸 게 5부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경축일 같은데 뭐 8.15 경축일 같은데 단상에 앉는 사람들이 오부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수하게 헌법재판소와 선관위를 인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제 헌재의 결정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니까 대통령 밑에 있는 감사원이 감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서 보호받으면 자동으로 또 어디가 보호받습니까? 헌재가 보호받게 되는 겁니다. 어제 선관위 관련 결정은 헌재의 자기 방어를 위한 결정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감사원은 3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행정부 관할이지만, 자, 감사원이 대통령 감사합니까? 못합니까? 합니다. 대통령실 감사하잖아요. 3부의 위에 있는 대통령도 감사하고 대통령 직할인 비서실도 감사하는데 그게 뭐라고 선관위를 감사를 못합니까? 그게 뭐라고 헌재를 감사를 못합니까? 그것도 채용 비리 같은 거, 예산 잘못 쓴 거 아닌 거, 그런 거 감사하는 건데 왜 그걸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제 헌재는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니까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 우리도 헌법기관이니까 우리도 손대지 말라고 선언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들이 대통령 위에 있는 그야말로 치외법권 존재라고 선언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황당한 이 권력 운영 구조, 이거 완전히 이번에 끝장내고 개편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복귀하면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진짜 제대로 된 헌법 체계로 국민적 수렴, 의견 수렴을 거쳐서 개헌하겠다고 할 때는 이런 것들도 다 제자리에 바로잡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헌재가 어제 선관위 관련 결정을 통해서 선관위와 헌재의 무덤을 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게 됐어요. 야, 이것들이 진짜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 집단이네. 완전히 셀프 방어벽을 쳤네. 선관위를 이용해서 헌재가. 다들 그렇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선관위와 헌재가 자멸을 하는 선언을 어제 평결을 내린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를 했던 게 별거 아니에요. 선관위에 무슨 사무를 본 게 아닙니다. 290일의 경력 채용 경쟁 과정에서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감사를 못하게 하면 어쩔 수 없죠. 법을 바꿔서 헌법기관의 지위를 박탈하든지 아니면 감사원 갖고 안 된다고 하니 그럼 검찰 갖고 수사하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선관위가 자기 그 간부들, 사무총장, 사무차장 하는 장관급, 차관급 또는 뭐 국장 뭐 하는 1급, 2급짜리들의 자녀들을 불법으로 채용했잖아요.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때 이걸 감사원이 감사하려고 하니까 선관위가 뭐라고 응대했냐? 야, 여긴 가족회사야. 친인척 채용은 우리 전통이야. 왜 이런 걸 손대 감히? 라고 댓글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헌법기관이 가족회사입니까? 헌법기관이면은 친인척 채용을 불법적으로 해도 관행으로 다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헌재의 어제 황당한 결정을 통해서 정말 선관위 손 좀 봐야 되겠다. 헌재도 손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국민 모두가 다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래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더 절실하게 여러분들 느끼게 되셨을 겁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피아 선관위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라고 헌재의 결정, 헌재의 이 막대 먹은 결정에 대해서 항의했어요. 원희룡은 선관위에 면죄부를 준 헌재 때문에 청년들이 2번 울고 있다. 라고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국가기관이 어디 있냐 도대체. 2030 세대는 특히 불공정에 분노한다. 대법원 뒤에 숨는 선관위의 비겁함, 그리고 검증 자체를 성역화하는 헌재의 만행에 2030 세대들이 분노하고 있다. 청년들이 두 번 울고 있다. 이런 거를 올렸습니다.